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승기 씨가 전격 결혼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소식 저희 올드스타가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승기 씨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날 이승기 씨가 가발을 쓰고 나왔다는 거죠. 왜 갑자기 가발일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이 컨텐츠는요, 제가 그냥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이승기 씨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이승기 씨가 이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승기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이 JTBC 예능 피크타임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승기 씨는 이 피크타임의 MC를 맡았는데 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하게 됐냐면 이승기 씨가 앞서 맡았던 JTBC 싱어게인의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서로에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날 제작 발표가 시작될 때 진행을 맡은 장내 아나운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크타임이란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사생활 관련된 이야기는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탁이야 제작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지만 질문을 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기자들이 하는 질문은 결국 대중이 궁금해하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질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이승기 씨가 최근에 이 결혼 발표 또 소속사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했고 4월 7일 이다인 씨와 결혼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승기 씨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고 또 4월 7일에 이다인 저한테 결혼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경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내주셔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자로서 또 친구 다 하고요. 연예인으로서는 늘 하던 대로 MC 그리고 작품 그리고 이 올해는 좀 음악을 좀 더 시작해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또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한 가정을 지켜야 될 가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거는 가수 겸 배우가 아니라 인간 이승기, 남편 이승기, 더 나아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아빠 이승기로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음악 활동 준비. 이승기 씨 앞서 전 소속사와 가수 활동 관련된 음원 정산 부분이 문제가 됐죠. 분쟁의 핵심이었는데 그 회사를 떠나서 이승기 씨가 처음으로 낸 앨범입니다. 과연 어떤 노래를 어떤 색깔의 노래를 부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번 활동을 해보면 이승기 씨가 알겠죠. 내가 가수로서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후크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는 마이너스 가수였는지 이걸 전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승기 씨의 음악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날 이승기 씨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외적으로 주목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반지였습니다. 기사들 몇 개 눈에 띄는 반지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이날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이 반지가 결혼 반지다, 약혼 반지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승기 씨가 평소와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결혼 발표 직후인 만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반지가 아무래도 아내, 예비 아내인 이다인 씨와의 어떠한 징표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날 이승기 씨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스타일링된 머리였는데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불과 2개월 전 12월 KBS 연기대상에서 이승기 씨 대상을 받았죠. 그때 이승기 씨의 모습을 보면은 민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없었어요. 왜냐?
신작 영화 대가족에서 주지 스님 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두 삭발을 했다라고 밝혔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가 그새 길었나? 아니 긴다고 해도 저렇게 빨리 기나? 생각이 드는데 다들 비슷하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 취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이 나오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모두들. 다들 궁금해하는데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인데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승기 씨도 본인도 조금 민망한 듯이 살짝 웃다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면서 이후 활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진 측에서 배려로 맞춰준 자반입니다. 기가 막히죠. 철저하게 잘 맞춰놓은 세팅이고 픽타임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발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 충실하기 위해서 영화 속의 민머리가 그게 실제 머리입니다. 거기서 민머리 가발을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작 발표에 오면서는 가발을 쓴 거죠. 근데 너무 감쪽 같아요. 그냥 이승기 씨 머리라고 해도 놀랐을 정도고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다른 출연진들도 가발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승기 씨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겁니다. 앞서 이승기 씨 긴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도 그리고 연말 그 시상식에 왔을 때도 대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고 기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승기 씨가 굉장히 기쁘기보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근데 이날만은 달랐어요. 자, 이날 이승기 씨는 평소와 같은 그런 밝은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이런 이승기 씨의 모습이 굉장히 흐뭇하게 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승기 씨 인생의 피크타임이 언제냐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피크타임, 이번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죠. 피크타임은 뭐예요? 정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정점. 이승기 씨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피크타임은 언제일까요? 갓 데뷔했을 때요. 고교생 가수로 나와서 내 여자라니까를 불러서 묻 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국민 남동생 시절. 아니면 몇몇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이제는 단독 주연 배우로서 톱스타로 발돋움했던 시기? 언제일까요? 이게 픽타임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덧 이제 19년 차가 됐는데 요새 참 여러 가지 일이 겪고 또 많은 내면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더 성숙하고 자립이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피크타임으로 갈 수 있는 좀 준비를 마친 시간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그냥 달려만 와서 내 피크타임이 언제인지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 한 번도 사실 생각해본 적이 잘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도 잘 되고 어떠서 이제 저희 픽타임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피크타임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라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의 피크타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이승기 씨가 데뷔 19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년은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동행을 했죠. 그때도 정말 기쁜 일, 대단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난 자신의 18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쟁은 아직까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기 씨가 그 후크와 함께 했던 18년 중에 한순간을 내 피크 타임이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승기 씨는 앞을 내다봤습니다. 피크 타임을 향해 가고 있고 올 것을 믿고 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승기 씨 소속사와의 분쟁은 계속되긴 했지만 결혼 발표도 했고 이렇게 곧바로 차기작도 공개를 했고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전히 논란 역시 존재합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결혼 발표 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승기 씨 예비 장인이 지난 2016년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이 부분 때문일 텐데, 그런데 제가 그런 우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판단이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승기 씨 개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가 선택한 결혼 상대가 그런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온 팬들로서는 우려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매번 기사화하면서 이승기 씨의 결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포장하려는 이런 언론의 자세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이승기 씨가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쓰는 언론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보도 형태는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요. 심지어 그동안 이승기 씨가 기부를 해왔죠. 최근에 본인의 소송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어린이병원에 20억 넘게 내고 계속적으로 수억 원의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이렇게 수십억을 턱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개인의 인상에 있어서 이승기 씨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께 밝히고 또 응원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을지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